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 25년 7월 고3 모의고사 수학 28번 풀게요. 집합 x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함수 fx는 x에서 x로, 다시 말해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다 1, 2, 3, 4, 5, 6인 함수예요. 그런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이 문제죠. 그러면 일단 가조건을 보면 F1이 F2보다 작거나 같고 F2는 F3보다 작거나 같고 F4보다도 F3은 작거나 같아서 1, 2, 3, 4는 5보다 결국 작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가조건만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 2, 3, 4만 있고 1, 2, 3, 4, 5가 있었다고 치면 얘네들이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5개의 원소 중에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의 수예요. 왜냐면 만약에 1, 2, 3, 4, 5 중에 4개를 1, 4, 4, 5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차례대로 여기다 얘는 1로 가고 얘는 4로 가고 얘는 5로 가고 얘는 5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 얘네 둘은 4, 얘는 5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같다 표시가 없었으면 그냥 조합이었겠죠. C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 조건이 있으니까 요렇지가 않아요. 요거 나 조건은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요걸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대입을 해서 써볼까요? F에 F4는 4여야 하고 F에 F5는 5여야 하고 F에 F6은 6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꼭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F4가 1이라고 하면 1, 2, 3, 4, 여기 5, 6이 있는데 1, 2, 3, 4, 5, 6이 있고 F4가 1로 갖다 쳐봐요. 그럼 얘가 1이기 때문에 F의 F1은 4가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근데 요거는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왜냐면 F1은 F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4는 1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F4가 2로 가는 경우도 그럼 2는 또 4로 가야 되는데 얘도 안 돼요.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4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4가 4인 경우 그러면 이게 4니까 F4는 4여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시키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F5는 어디로 가나 볼까요? F5도 만약에 F5가 1로 간다고 쳐봐요. 이렇게 3, 4, 5가 있는데 물론 6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1로 가면 그러면 F1이 5로 가야 되니까 아까 지금 4가 4로 가는 경우인데 1이 5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2, 3은 다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5는 최소한 4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자 일단 여기 그려놨어요. F4가 4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F5는 최대한 4로는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F5가 4로 가는 경우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럼 F4는 5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F4는 4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 F5가 4로 가는 것도 안 되고 5로 갔어요. F5가 5로 가면 당연히 이 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 F6은 당연히 1, 2, 3, 4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5하고 4도 가버렸기 때문에 F6이 갈 수 있는 건 6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4가 4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는 5가 6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F5가 6으로 가면 여기 F5가 6이기 때문에 F6은 5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고 세 번째 조건도 F6이 5로 갔기 때문에 F5가 6으로 가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F4가 4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1, 2, 3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4가 4로 갔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4H3.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것도 4가 4로 갔으니까 1, 2, 3, 4, 4개 중에 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똑같은 걸 2개를 더하니까 이거는 그냥 곱하기 2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H3은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 CR이니까 4H3은 4에서 3 더하면 7이니까 6C3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하고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3팩은 6이니까 얘랑 약분돼서 5, 4, 20, 2, 2는 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이 4로 가는 경우는 40까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F4가 5로 가는 경우 F4가 6으로 가는 경우는 안 되죠. 왜냐하면 F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F4가 5로 갔으니까 F5는 4로 가야 돼요. 그죠?
F4가 5로 가면 나 조건 때문에 F5는 4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F5가 4로 가면 F4는 5로 가서 이 두 개씩을 당연히 만족시키게 되고, 그러면 F6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1, 2, 3으로는 못 가고 4하고 5도 지금 정해졌으니까 F6은 또 6으로 밖에 못 가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1, 2, 3이 갈 수 있는 건 여기 4가 5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5가지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이거는 5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이니까 7C3. 그래서 7, 6, 5를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약분하면 7, 5, 35. 그래서 40 더하기 35니까 75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랑 또 확률 변수 y가 이런 관계식이 있고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고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으면 a 더하기 b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규 분포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앞에 있는 값은 평균, 뒤에 있는 값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식, 이게 만약에 x에 관한 정규 분포인데 y가 x랑 ax 더하기 b라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은 여기 x에다가 그냥 평균 대입하면 되죠. am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y에 대한 분산은 a제곱 y에 이거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시그마 제곱 분산이 x에 대한 분산이 이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am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는 a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Z고 Z에 관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가 주어지고, 항상 여기가 Z는 0인 값,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0부터 0.5까지, 만약에 Z가 여기가 0.5라는 값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바로 여기에 주어진 0.1915란 뜻이고, 얘는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0.5까지 역시도 저게 돼요. 뭐가 됐건 1이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라서 이게 똑같다는 거죠. 두 개가. 이 정도를 아시면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Z랑 X의 편한 관계 어떻게 되죠? Z는 X의 표준 편차분의 그 다음에 X값 빼기 평균 이렇게 되죠. Y일 때는 Y값, Y에 대한 걸로 바꿔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x에 대한,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x랑 y랑 관계식이 이걸 했으니까 얘를 y에 관해서 나타내면 y는 a 빼기 2x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한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a 빼기 x의 평균이 80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6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분산은 요거 x 앞에 개수의 제곱 곱하기 a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는 4 곱하기 25여서 분산은 100이고 그럼 표준 편차는 10이겠죠. 1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규 분포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 변수 z에 관해서 바꿨을 수 있죠.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 시그마 x니까 시그마가 5가 되겠죠. 5분의 b 빼기 x의 평균 80 이렇게 z로 바꿔 쓰고, 얘도 5분의 75 빼기 80 이렇게, 이게 0.1359래요. 그러면 여기 75 빼기 80이 마이너스 5여서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계산이 얘는 가능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못 그렸다. 다시 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Z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0인 값 Z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Z는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가 여기 0.3413이니까 여기가 0.3413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b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5분의 마이너스 b 빼기 80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를 했더니만은 이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됐다는 뜻이냐면 0.1359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0.3413인데 0.1359까지 했더니 여기 요거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부터 이것까지의 값은 얘네 둘이를 더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해보면 0.3413에다가 0.1359를 더해봤더니 2 하나 올라가서 7, 7, 4 이렇게 되죠. 0.477이 0.477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좌우 대칭이 됐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여기 지금 5분의 b 빼기 80 얘가 마이너스 2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주면 b 빼기 80은 마이너스 10이면 될 거고 b는 80이 넘어가서 플러스 80 마이너스 10이니까 70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구했죠. 그리고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아래식을 이용해서 또 a를 구해봐요. 여기 보면 y도 z에 관해서 바꿨으면 이쪽은 b가 70이었으니까 y의 시그마는 표준편차는 10이었으니까 10분의 70 빼기 평균은 a 빼기 160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10분의 a 빼기 160 빼기 a 빼기 160은 0이겠죠. 이쪽은 0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0부터로 시작을 해요. 그쵸? 여기 0부터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요거까지의 값이 요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됐다는 뜻이냐면 0.433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로 여기 주어졌죠. 0부터 z값의 값이 0.433이다. 그런 z는 얼마냐면 1.5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1.5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가 1.5란 뜻이냐면 여기 요 값이 1.5란 뜻이죠. 그래서 10분의 70 더하기 160은 230 빼기 a인데 이게 바로 1.5다. 그럼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230 빼기 a가 15니까 a가 1로 넘어가고 15가 1로 넘어오면 230 빼기 15라서 215. 그래서 a는 215, b는 70이니까 a 더하기 b는 70 더하기 215여서 285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